공식 석상에서 축사를 하시는데 어지럽다고 손잡아 달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내내 부축해드렸던 기억이 난다. 손은 가늘고 야이었으나 말씀하시는 기백과 유머는 참 대단했다. 그게 불과 석 달 전이다. 안녕하십니까. 강일홍의 클로즈업입니다. 지난 한 주 방송과는 추모 분위기가 내내 물결쳤습니다. 개그계의 대부로 불리는 고 전유성이 폐기흉 악화로 세상을 떠나면서인데요. 전유성의 장례는 개그 코미디언들이 모두 참여한 희극인장으로 치러졌고, 그가 가장 자주 드나들었던 KBS 주변과 개그 콘서트 공개홀에서 노제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 직후부터 연예계와 개그계 후배 동료들은 일제히 추모의 메시지를 쏟아냈고, SNS에는 그가 남긴 사진들과 기억을 함께 나누는 글들이 쇄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그의 사망 이후 개그계가 이토록 격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가수 남궁옥부는 고인을 기리면서 연예계 데뷔 이후 반세기 가까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추모 열기가 뜨거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는 단순히 연예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넘어 한 시대의 상징을 잃었다는 상실감, 고인과 맺은 개인적, 정서적 유대가 뒤섞이며 폭발한 감정이 그 배경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기는 그 마음까지 제 평생의 부모로 간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수님, 전주동 선배님, 그리고 나의 어른, 이 글 쏘는 너무 사무실에 글이 꼭 보고 싶습니다. 후배들의 눈물과 그리움을 담은 메시지들을 통해 전유성이 살아온 삶의 단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갈갈이로 유명하죠. 박준영은 지난 6월 코미디언들이 쓴 책으로 남산도서관에 서가를 만드는 행사가 있었다. 전유성 선배님의 아이디어였다. 공식 석상에서 축사를 하시는데 어지럽다고 손잡아 달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내내 부축해드렸던 기억이 난다. 손은 가늘고 야이었으나 말씀하시는 기백과 유머는 참 대단했다. 그게 불과 석 달 전이다. 박준영의 이 말은 건강이 악화해가는 과정에서도 후배들을 챙기고 무대의 한 사람으로서 할 일을 멈추지 않았던 그의 평소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실은 우리 코미디계 개그계의 거목 큰오빠가 돌아가셨다. 자연스럽게 다가가 우리 오빠 섹시하게 누워 계시네 라고 농을 건네니 너희들 보라고 이러고 있지 라며 받아주셨다. 오빠의 삶은 멋지고 장하셨다. 이제 아프지 마시고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란다. 이경실의 회상은 선배와 후배 사이의 유머와 농담이 오가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끝까지 이어지려 했던 마음을 드러냅니다. 조혜련은 유성 오빠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기도 끝에 오빠가 아멘을 한 것에 감사했다. 힘든 국민들이 웃을 수 있게 개그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존경한다. 사랑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기도와 신앙적 언급이 섞인 표현에서 조혜련과 고인 사이에 쌓인 정서적 관계의 깊이를 느끼게 합니다. 김영희는 선배들 대하는 게 쉽지 않은 저는 선배님한테는 더욱더 살갑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다. 개그 콘서트 다시 생기고 참 잘한다. 이 말이 불안했던 저를 잡아주는 말이었고, 부디 좋은 곳에서 지내주시라. 저는 선배님 여행 갔다 생각하겠다.
김영희의 말은 미안함과 멈칫했던 거리감이 핵심 감정으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후배는 마지막까지 마음을 전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엄영수는 전유성 선배가 교육해서 개그맨들이 된 후배들이 40명이 넘는다. 항상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돼줬다. 지난 7월 병원에서 입원한 채로 책 서평을 써줬다. 생전 마지막으로 글을 써줬다. 엄영수는 고인이 후배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강조하며 고인이 남긴 정신적 지주로서의 위상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빈소에서 언급한 후배들의 고인에 대한 회상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홍렬은 매스컴 인터뷰 도중 감정이 북받쳐 오열했고, 최양락은 빈소 앞 인터뷰에서 데뷔하자마자 처음 만난 개그의 어른, 심영래는 제게 친형 같은 분, 이제 방송도 잘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후배들의 반응만으로도 고인에 대한 개그계의 무게감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알아볼 만한 대목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째, 존경과 경외심입니다. 거목, 대부, 정신적 지주라는 표현만 봐도 단순한 선배를 넘어 개그계의 중심이자 기준이었던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미안함과 거리감입니다. 살갑게 다가가지 못했다. 눈 한 번 제대로 못 맞췄다는 말에서 까마득한 후배들은 선배이자 상징적 존재로서 감히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웠던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감사와 고마움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수고하셨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대목은 전유성이 생전 후배를 위해 쏟은 시간, 지원, 조언 등을 기억하며 되새김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그리움과 소망입니다. 좋은 곳에서 쉬시길, 다음 생에는 같이 개그하고 싶다. 이런 말에서 끝내 다하지 못한 대화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바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슬픔입니다. 조문 현장 발언, 눈물, 회고를 통해 한 명의 죽음이 의미하는 한 축의 붕괴, 즉 충격과 집단적 상실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망 있는 선배였다는 것만으로 후배들이 이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는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전유성이 개그계에 오래도록 쌓아온 무형의 유산과 공헌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신인 발굴과 후배 양성의 열정, 개그적 방향성과 장르 확장의 선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유성은 개그맨이라는 명칭을 대중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머 1번지, 쇼 비디오자키, 개그 콘서트 등 다양한 포맷을 개척하고 확산시켰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방송 경력을 쌓는 것을 넘어 한국 개그의 문화와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후배들이 자주 언급한 것은 전유성이 돈이나 물질적 욕심보다 웃음 그 자체에 집중했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도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유쾌한 멘트를 남기려 한 모습에서 두고두고 후배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묘비 문구로 웃지마 너도 곧 와, 이런 문장을 직접 고르게 했다는 일화는 말장난 혹은 유머 감각을 삶의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가 떠난 뒤 후배들이 보여준 눈물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선배와 후배 사이의 연대와 존경,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인 복합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배들이 SNS에 올린 사진, 방송 인터뷰에서 쏟아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가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건넸던 작은 격려, 훈수, 미소, 조언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 이 순간 전유성이라는 이름이 개그계 전체의 심장처럼 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일호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